안녕하세요. 페리스 가죽 공방 가가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가장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갖고 중년의 여성들한테까지도 핫 아이템인 미니 버킷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킷백은 몸통과 밑판, 손잡이, 그 다음에 요 앞에 보이는 줄 조임 요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죽 가방을 만들게 되고요. 디자인도 깔끔하지만 크기도 핸드폰까지도 수납이 되는 가장 유용한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색상들로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조임이 있는 버킷백 종류는 가죽을 너무 딱딱한 걸 쓰시면은 나중에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슈렁큰이라든지 토고라든지 이런 좀 부드러운 가죽으로, 그리고 가죽은 조금 얇게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원하시는 대로 다양한 색상으로, 실도 다양한 실로, 또 엣지코트도 다양한 엣지코트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가방을 만들어 보시도록 할 겁니다. 제가 드리는 그 구독하시고 저한테 패턴을 요청을 하시면 제가 패턴을 보내드리는데, 제가 보내드리는 패턴은 그냥 뭐 풀로 막 이렇게 붙여서 딱딱한 종이에 옮겨 그리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면서 치수를 보고 하나씩 직접 그려서 패턴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공정도 굉장히 천천히 잘 이해하도록 만들었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재밌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공된 PDF 파일, 패턴 파일을 받으시면 출력하시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제가 공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패턴의 치수를 가지고 이런 하드한 스노우 방한지나 하드한 용지에 직접 그리시라고 이런 패턴을 보내드립니다. 보통 대다수는 제 사이즈로 된 그냥 라인만 그려져 있는 패턴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풀칠을 해서 이런 하드한 종이에 붙이고 그걸 그대로 칼로 잘라서 가죽에 옮겨서 재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패턴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오려 붙이기 하는 정도의 실력이 되는 거지, 아주 간단한 거라도 가능하다면 치수를 직접 보시면서, 그리고 전체 형태를 보시면서 하드보드지에 직접 옮기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가죽공예를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패턴에 대한 의미를 느끼시고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받으신 패턴을 요 패턴지에다 옮기는데, 저는 지금 요 플러스펜으로 이 도면을 패턴을 그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연필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라고 요 플러스펜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패턴지의 손잡이 350mm로 라인 위에다가 라인을 긋고요. 그 다음에 폭이 18mm니까 10mm, 15 자를 대고 그리시는 게 낫겠네. 18mm면 요게 20mm니까 20mm가 조금 안 되겠죠? 조금 해서 미리에 대고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시면 요 그냥 엔드만 마감을 하시고요. 여기 패턴을 보시면 여기가 라운드인데 반원짜리입니다. 18mm에.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따가 촬영에서 촬영 펀치로 18mm를 칠 거기 때문에 굳이 먼저 그 어렵게 동그라미를 잘라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뭐 칼로 자르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명칭으로 손잡이 이라고 적으시고 개수를 항상 적어 주십시오. 그럼 여기가 2개, 요거는
반드시 가죽을 2개로 잘라서 양면으로 붙여 쓰기 때문에 2개라고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간격을 조금 주시고 430mm의 판을 그리게 됩니다. 430mm면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여러분 이제 간혹 자를 쓰다 보면 자하고 모는 종이가 서로 치수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 그냥 모는 종이에다가 맞춰 놓고 모는 종이 한 칸이 1mm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 밑으로는 여기 지금 200으로 되어 있는데 190으로 적용을 시키십시오. 그럼 여기서부터 190mm 되는 지점에 요 지점까지 또 직각을 그리고요. 다시 430mm 되는 지점에 직선을 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무리 접선 부분에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원형이 패턴에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원형이 있습니다. 요 원형은 150mm, 파이 150mm, 직경이 150mm 정도 되는 어떠한 그 원판을 놓고 직접 그리시는 게 편합니다. 아니면 뭐 그 로터리 커터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데 저희는 이것을 이제 아크릴판을 가지고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요런 그 저희는 요렇게 아크릴판을 좀 큰 라운드로 된 것들은 아크릴판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만드실 때도 이런 식으로 놓고 가능하면은 센터를 직선상에 눈으로라도 대충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로 해서 요게 이제 밑판이 됩니다. 그래서 칼질도 여기는 뭐 굳이 그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칼로 이제 패턴에다가 직접 대고 자르셔도 되고요. 자, 그린 대로 거기다가 특별한 사항들을 적어 놓습니다. 먼저 이름, 미니 버킷백. 네. 여러 가지 패턴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같이 기록해 주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요게 몸판 한 장수 한 장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니 버킷 킷 이렇게 적으시고 손잡이 2개 자르시고 요거는 이제 밑판이 됩니다. 밑판 한 장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이것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는 거는 자도 철자를 주로 이용하시는데 이왕이면 작은 자로 하지 마세요. 요게 지금 한 30 몇 cm라고 이거 30mm 짜리도 되는 30cm 짜리 자도 되는데 너무 작은 자를 사용하시면 자꾸 흔들리고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커터칼로 패턴도 자르고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뭐 페리스 공방에서 강습을 할 때도 구두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는 좀 뭐 숙련된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또 저도 한 5년 동안은 커터칼을 구두칼을 사용했는데 좀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건초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면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커터칼이면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을 잘라냅니다.
요 라운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이렇게 잘랐던 커팅했던 이 가이드들을 대고 칼을 좀 조심스럽게 조금씩 잘라 주시게 하시면 많이 편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가죽도 마찬가지로 패턴하고 같은 방식으로 커팅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정확한 위치를 못 맞췄는데, 실제 여러분들은 이런 라운드가 있으면 그 직접 패턴을 그리지 마시고 직접 패턴에 대고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패턴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패턴을 완성을 했습니다. 패턴에 있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가공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원이 되는 촬영을 가지고 직접 잘라서 이제 아래가 잘 벗어나지 않도록 잘 만들어서 한 번에 잘라 주시고, 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이즈가 조금 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손잡이에서는 뭐 한 2-3mm 왔다 갔다 하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패턴을 보시면 패턴의 요 윗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요 윗부분에 아이렛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 치수대로 그냥 잘라 표시만 해주시거나, 혹은 저기 1.5mm 짜리 펀치로 은펜을 찍어줄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아이렛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것들은 전부 규격이 틀리거나 색상이 틀리거나 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게 430mm니까 요거의 반의 중심선을 하나 그어 주십시오. 패턴의 반에다가. 그러면 430이면은 215가 될 겁니다. 215의 지점에 뭐 보통은 빨간색으로 많이들 하는데, 저희는 그냥 패턴지에다가 반대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건너뛰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요 구멍의 간격들, 아일렛의 간격들이 53mm입니다. 53mm면 센터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53mm의 반은 26.5가 됩니다. 26.5가 되면 센터에 26.5를 표시를 놓고 20mm 되는 공간에 26.5mm를 표시하시고 양쪽에 이제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 점을 찍으시고 53mm의 점을 찍으시고, 자, 이 다음부터 그냥 53mm 간격으로 계속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려놓은 패턴을 가지고 먼저 가죽 위에 은색으로 먼저 그립니다. 그릴 때는 이렇게 문진을 올리고 가능하시면 작업을 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자, 은펜으로 가죽에 직접 그리고요. 그리고 뛰기 전에 이 구멍, 아까 뚫어놓은 그 아일렛 구멍에다가 은펜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어느 간격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뭐 나중에 지워지면 다시 한번 이 패턴을 대고 그리시면 됩니다. 다 치우시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는 여유가 있는 부분에다가 만드시면 되는데, 손잡이는 2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장을 패턴을 잘 그려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그 패턴을 대고 그리지 않습니다. 손잡이 같은 거나 스트랩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여기 잘 흔들리기 때문에 간격만 맞춰서 잘라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 그렸고요.
다음에 한 5mm 정도 간격은 반드시 띄우셔요. 네, 띄우시고 작업을 하셔야 나중에 중복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패턴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가늘고 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잘 잡으면서, 그리고 잘 맞춰가면서 자르셔야 됩니다. 자르셨고요. 그 다음에 원형을 이 부분에다가 하나 자르게 됩니다. 밑판으로 사용할 원형은 그냥 패턴 이를 대고 그리거나, 혹은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아크릴 같은 걸 혹시 만들거나, 뚜껑 같은 게 접시나 뚜껑 같은 걸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걸 대고 그냥 직접 자르시는 것도 답입니다. 자, 다 하셨으면 이제 자르시면 됩니다. 칼로 패턴을 자르시면 됩니다. 먼저 은선이 남지 않도록 가죽을 평평하게 잘 피시고요. 은선이 재단 후에 남지 않도록 해놓고, 이렇게 자가 긴 경우에, 이제 길이가 긴 경우에는 손으로 누른 부위만큼만 이런 식으로 가죽을 잘라줍니다. 또 밑에 부분을 나머지 잡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밑에 부분은 이제 가죽이 딱딱한 경우에는 좀 치스 맞추기가 괜찮은데, 이렇게 연줄인 경우에는 치스 맞추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런 버킷백은 조금 길거나 짧거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르도록 하시고요. 아주 정교한 걸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 자를 대시고 돌아가면서 센치를 재면서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5mm 간격 정도를 두고 자르라고 했던 건, 이렇게 자를 때 선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잘못하면 커팅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5mm 정도 간격을 두면 여유롭게 재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가죽값은 조금 더 들어갔죠. 저는 자르고 18mm 간격을 맞춰서 잘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끝을 이렇게 잘라내면 되고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원형을 자르게 됩니다. 다시 이것을 대고 센터를, 금을 그었던 센터를 잘 맞춰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런 그 원형판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패턴을 그리지 마시고 가죽에다도 은펜으로 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 그냥 잘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이 원판은 파이 150mm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패턴에 최적화 시켜 놓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 밑에 판만큼은 150mm 짜리 원판을 반드시 잘라 주셔야 되고요. 라운드 커터가 있는 분들은 라운드 커터를 잘 맞춰서 150mm에 맞춰 놓고 재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구 그리는 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있으면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잘라냈으면 기존의 가죽들을 씌웁니다. 자, 그러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잡이가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가방의 몸판이 하나로 형성이 될 거고, 그 밑에서 받아주는 밑판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젠
부자재를 붙여서 내가 원하는 형태와 내가 원하는 강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자재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밑판의 센터 부분에 사용할 그 약간 부드럽지만 좀 딱딱한 제품을 거기다가 이제 붙입니다. 밑판에다 붙이는데 뭐 이것은 현재는 여기는 LB 0.6mm 짜리를 썼고요. 좀 딱딱한 걸 원하시는 분은 좀 더 딱딱한 소재를 쓰시고, 안 해도 괜찮은데 안 하면 밑판이 약간 살짝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약간 아주 뭐 부드러운 거 말고 약간 힘이 있는 것으로 밑판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부자재는 이 바깥을 꼭 채우지 않습니다. 한 요 정도 띄우고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자르게 됩니다. 아까 그 가죽을 원판에 따르듯이 그건 150mm였고요. 현재는 120mm, 파이가 120mm 되는 원판을 이용해서 밑판을 자르게 됩니다. 자르게 잘 조심해서 자르시고요. 잘 자르셨다면 요것을 먼저 이 밑판에다가 요 센터에 딱 맞춰서 접착을 하게 됩니다. 접착은 당연히 뭐 본드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접착할 때 한쪽 면은 센터를 잘 맞춰 놓고 한쪽 면은 이렇게 눌러 놓은 상태에서, 생산에서는 뭐 헤라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런 일본어들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스틱이라고 그냥 표현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드를 요 위치를 맞춰 놓은 상태에서 대충 먼저 한쪽을 이렇게 본드를 바릅니다. 바르고 이게 한쪽에 뭉치지 않게 잘 바르고요. 그 다음에 스틱을 이 밑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린 다음에 다시 반대편을 또 이렇게 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나중에 위에다 부직포를 또 붙일 거기 때문에 바깥으로 좀 뻗은다 해도 완전히 바깥으로 나가는 것 말고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본드는 바로 잠가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잘 손으로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한 요만한 그 부직포를 가지고 먼저 붙여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잘 붙이고, 여기만 붙이고 이 바닥에 이 부직포가 붙지 않게 바로 뒤집어서 상태를 보시면서 잘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이제 밑판은 부품으로서 이제 목타만 치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위로 잘라내 커팅하기 전에 다른 부분들도 먼저 부직포 작업을 먼저 해 놓습니다. 이 몸판도 버킷백 같은 경우는 약간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요. 딱딱한 가죽으로는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국이 접었을 때 자세가 되게 접히는 모습이 별로 안 좋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직포를 놓고 위치를 잡고 한쪽부터 잘 붙인 다음에 뒤집어서 나머지 부위를 평평하게 잘 붙여줍니다. 요거 붙일 때 찌그러졌던 부분들은 주름이 잡혔던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접힐 수 있으니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가위로 이 엣지 부분을 튀어나온 부직포의 부분들을 잘라줍니다.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몸판뿐만 아니라 지금 만들어놨던 밑판들도 같은 방식으로 전부 커팅을 해냅니다. 부직포를 붙이는 이유는 가죽만 가지고는 가방을 만들거나 했을 때 나중에 강도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래되거나 조금 낡으면 가죽도 부식이 일어나고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안감을 안 하는 가방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통가죽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해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또 다른 부분의 가죽 공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실제 시장에서 판매되는,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듯한 가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모든 그 제작 방법이 거기에 모두 특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재단이 다 됐으면 먼저 얘네 둘은 잘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을 만들려고 이제 합니다. 이런 손잡이들은 가죽 자체가 아무리 두꺼운 가죽이라도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늘어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이런 스트랩 테이프를 먼저 붙입니다. 스트랩 테이프를 한 겹을 붙이고요. 이제 한 겹을 평평하게 펼쳐놓고 잘 붙이게 됩니다. 잘 붙이고, 요거를 하나 붙였을 때 손잡이의 강도도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조금 딱딱해지는데, 손잡이는 너무 부드러운 상태로 가죽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들고 다닐 때 찌그러지거나 또는 오염이 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두께감을 만드셔야 됩니다. 요런 노란 가죽 같은 경우는 슈렁큰 가죽이라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이기 때문에 뭐 좀 딱딱한 가죽에서는 필요 없지만 조금 하드한, 부드러운 소프트한 가죽에서는 반대편도 한번 이 스트랩 테이프, 늘어나지 않는 스트랩 테이프를 센터에다가 잘 발라줍니다. 굳이 조금씩 삐뚤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는 요렇게 붙이고요, 하나는 요렇게 반대로 붙일 거기 때문에 하나가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 주시고 반대편은 이렇게 반대편으로 한 번씩 힘을 주어서 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붙여 보면 가죽이 약간 힘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런 그 부직포를 다시 그쪽으로 잘라서 부직포를 같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 겹을 사용하셔도 되고 두 겹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두 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까처럼 트리밍을 하겠습니다. 트리밍을 하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제 블로그, 강아지 블로그에 그 도구 쓰는 법에 가위 쓰는 법이 또 나옵니다. 거기를 보시고 자세히 배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으면, 자, 요걸 이제 엎어놓고 이 두 장을 붙이게 됩니다. 아까를 요쪽은 요렇게 라운드를 돌리고 얘는 반대로 이렇게 라운드를 돌렸습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접착을 해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종이는 이 밑에 본딩을 할 때는 아까 부직포 종이를 띈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 맨들맨들하게 코팅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붙이실 때는 두 개를 겹쳐 놓습니다. 겹쳐 놓으시고 한쪽을 잘 맞춘다 한 요 정도만 잘 맞추신 다음에 요 부분만 먼저 붙입니다. 한꺼번에 다 붙이려고 양쪽에 다 본딩을 하시게 되면 그 본드가 부직포에는 금방 마르게 됩니다. 스며들기 때문에 잘 안 붙습니다. 붙이고 싶어도. 그러니까 요 정도만 먼저 본딩을 충분히 하시고 잘 붙이십니다. 엔드를 잘 맞추시고 잘 붙여서,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얘를 반대편 쪽으로 오게 만들고 문진 같은 것으로 여기를 먼저 눌러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씩 한 3분의 1 정도씩 이렇게 바르면서 붙이시고, 왜 금방 말씀드렸지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마르기 때문에 본딩이 나중에 다 바르고 하면은 본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시 본딩을 하고 그대로 라인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가 사이즈가 좀 틀린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쪽만 기준을 잡아서 붙이시고, 자르는 건 만약에 남는 것이 있다면 반대편 한 군데만 자르시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접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자연스러운 방향 쪽으로 이렇게 좀 당기면서 본딩을 해주시면 형태가 라운드 형태로 잘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서 살살 안쪽 라운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다시 아까 그 촬영을 쳤던 것처럼 이 촬영을 놓고 이 엔드 부분을 다시 한번 망치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이, 손잡이는 완성이 됐습니다.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본드로 칠을 했기 때문에 살짝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판과 몸판에 가죽을, 엣지코트를 바르기 위해서 안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감을 만드는 방법, 조금 이제 안감이 크기 때문에 조금 크게 잘라 놓고 크게 잘라서 붙이시면 됩니다. 가위질이나 칼질을 할 때 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보시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붙이는 방법은 역시 이렇게 안감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뒤에는 좀 지저분하고 앞에는 좀 깨끗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에 코팅을 했기 때문에 먼지가 안 쌓이고, 먼지 나는 쪽이 뒤쪽입니다. 뒤쪽을 뒤로 놓고, 그 다음에 문진을 놓고 여기다가 이제 본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껴 놓으시고 본딩을 같은 방식으로 본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밑판부터 간다면 한 10cm 정도만, 10mm 정도만 본딩을 해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직포에다 본드를 바르면 굉장히 빠르게 스며들고 마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 부분만 칠해서 잘 붙이시고, 어느 정도는 붙이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셨으면 그 다음에 밑판을 마저 또 이제 바른 본딩을 하게 됩니다. 앞뒤를 꼭 구분하시고 센터에 맞춰 놓고 가방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 1cm 10mm 정도만 본딩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붙이게 됩니다. 붙이시고 반대로 돌려서 또 나머지 부분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이셨으면 이제 다시 가위로 트리밍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직포를 트리밍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트리밍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 작업을 하고요. 아까 미리 붙여놨던 몸판도 트리밍을 하시면 됩니다. 자, 씌우시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그 손잡이랑 밑판, 그다음 몸판, 요 세 가지만 먼저 완성이 되면 1차 작업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다음 작업은 아일렛을 받고 목타를 치고 바느질을 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먼저 바느질을 하고 엣지코트를 바르고 조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펀치랑 그 다음에 아일렛을 사용하시고 엣지코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요 아일렛 3호를 사용할 겁니다. 3호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순놈에 요렇게 좀 쏙 들어갈 수 있는, 너무 넉넉하지도 않고 딱 맞게 들어가거나 혹은 딱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 크기의 펀치를 가지고 센터를 잘 맞춰서 뚫어주면 됩니다. 하나씩 8개니까 모두 8개를 위치를 맞춰서 이제 패턴에서 표시했던 그 음펜으로 표시한 것을 하나씩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다 내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일렛을 끼워줍니다. 아일렛은 요 아일렛 뭐 베이스하고 봉이 따로 있는데, 항상 그 순놈, 튀어나온 놈을 순놈이라고 하는 순놈을 바깥에서 끼시고 안으로 뒤집은 다음에 요게 이제 작은 게, 얇은 게 안놈입니다. 안놈을 약간 툭 튀어나온 쪽을 위로 올려놓고 위에서 구멍을 맞춘 다음에 망치로 한 2번 두들겨 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끼워집니다. 그러니까 8개를 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했으면 요 가심의 아일렛 부분을 전부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구들은 이제 치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목타를 치게 됩니다. 목타를 치게 되시는데, 목타는 뭐 사람들마다 전부 다른 방식으로 칩니다. 저는 보통은 2.5mm 이 엣지코트 있는 여기 아일렛을 박은 쪽은 2.5mm 간격으로 이렇게 디바이더로 금을 긋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처음 시작은 송곳으로 치시고, 그 다음에 치시고, 그 다음에 목타를 첫 구멍에 맞춰 넣어서 눌러 본 다음에 두 번째 맞는 곳부터 시작해서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한 땀 정도는 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치신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지금 송곳으로, 간격이 좀 안 맞네요. 이런 경우는 하나 더 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치셨으면 그 다음에 옆판을 칩니다. 옆판도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뚫어놓은 것부터 밑으로 쳐주실 거고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쪽으로 이렇게 치시면 좌측 우측이 항상 위에서부터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치가 딱 맞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느질 할 때 굳이 그걸 목타를 세거나 위치를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5mm 정도, 손잡이도 마찬가지로 2.5mm로 디바이더로 긋고 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손잡이를 앞뒷면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약간 안쪽으로 라운딩이 살짝 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바깥면 부분에 그 목타를 치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전부 동그랗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라운드 부분은 두 날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면 이 라운드가 끝나는 지점에서 항상 목타를 쳐줍니다. 칠 때는 여기 바짝 바깥으로 나가면 좀 불편하니까 똑바로 해서 약간 안쪽으로 살짝 누르고 돌려놓은 상태에서 목타를 치면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그런 실수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타를 치실 때 망치를 잡는 것도 이렇게 짧게 잡지 마시고 가능하면 길게 잡고 쳐주시면 힘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적은 힘으로도 구멍을 쉽게 뚫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가능하면 이 망치를 최대한 뒤로 잡고 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자, 여기 끝까지 왔으면 다시 두 날로 나머지 부분을 치는데, 이게 스타트를 한쪽에서 시작하고 가기 때문에 약간 이 엔드 부분이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당한 선에서 라운드를 안쪽으로 하거나 바깥쪽으로 해서 위치를 잡으시면 이쪽 라운드에서 한 땀의 차이가 조금 생기는 거는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바느질상 보기도 흉하지도 않고요. 자, 그러시면 이제 나머지 밑에 부분, 이 메인의 바디의 밑에 부분과 그 밑판의 안쪽 부분은 뒤집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약 5mm 정도 안쪽으로 들여서 바느질을 합니다. 그러면 디바이더가 지금 2.75 정도로 맞춰져 있는데요, 그것을 한 5mm 정도에다 맞추고, 항상 맞췄으면 항상 같이 치십시오. 같이 긋고 같이 쳐 주시는 게 같은 간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이 라운드는 조금 좀 복잡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방에서는 잘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이걸 전부 두 날짜리 날물로 라운드를 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약간 안으로 하는 경우와 약간 바깥으로 치는 경우가 목타스에서 꽤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는 그거를 이제 예상해서 한 뭐 두세 땀 정도는 서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커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에 맞춰서 두 날로 잘 천천히 쳐갑니다. 라인보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들어갔다 자꾸 그러는 사이에 목타스가 라운드를 다 끝내 놓으면 한 4-5개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여기서 했고 현재 끝은 여기인데, 요 중간 정도 그냥 놓고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조금 더 길고 한쪽이 좀 짧게 남더라도 바느질에서는 별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걸 하셨으면, 밑판을 하셨으면 이제 몸판을 5mm 디바이더가 5mm 간격으로 된 부분을 밑으로 그어줍니다. 여기는 열날로 치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쪽 라인과 이쪽 기역자로 마주치는 곳을부터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날씩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목타를 치는 부위들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일렛을 박았고 필요한 부분에 목타를 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느질을 하고 에치코트를 한 다음에 얘네들을 결합을 한다. 자, 이제 목타를 다 쳤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품이 지금 덜 된 게 있는데요. 지금 요런 가방을 보시면 요 끝에 당겨서 조일 수 있는 종이끈에 가죽 부분이 잠금 장치로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만드는데 2cm, 4cm로 만듭니다. 가죽을. 그리고 부직포를 조금 크게 잘라서 부직포만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반을 먼저 이렇게 접습니다. 반을 접은 다음에 반을 잡아서 꼭 눌러서 자국을 내신 다음에 이제 부직포를 안에다가 정상적으로 붙이시는데, 붙일 때 꺾은 부분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렇게 꺾이는 부위는 그래야 좀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트리밍을 하시고, 요걸 그냥 그대로 쓸 겁니다. 그래서 에치코트만 해갖고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요 상태로 마무리를 하시고, 일단 잠시 뒀다가 에치코트 바를 때 같이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4cm 되는 지점에 음펜으로 표시를 하시고, 반대편도
표시를 하신 다음에 바느질을 할 때 지금 요 표시가 된 지점에서부터 요쪽에 표시가 된 지점까지만 먼저 바느질하고 에치코트를 다 한 다음에 몸판이 다 조립이 되면 그 다음에 몸에다가 조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부분을 꼬매 주도록 하겠습니다. 4cm 정도 뺀 나머지 공간부터 바느질이 들어가는데 실은 여러가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색상, 빨간색을 써도 좋고 까만색을 써도 좋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느질을 하시면 됩니다. 바느질 하는 방법은 이미 뭐 다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저희 그 가가디, 유튜브 가가디에 공구 쓰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늘에다 실 끼우는 법, 또 바느질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바늘을 끼시고 한쪽을 먼저 이렇게 해서 당겨서 바늘에 매듭을 친 다음에 요 4cm 우리가 쓰기로 4cm 부분을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바늘도 꽂습니다. 꽂아서 매듭을 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듭이 저어졌다면 이제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바느질을 시작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는 길이를 똑같이, 첫 번째 구멍은 그냥 통과시켜서 실의 길이를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 단부터 오른손이 앞쪽, 왼쪽 바늘이 뒤쪽, 이렇게 되게 동시에 한 구멍에 동시에 빼주시고 다시 길이를 반 정도로 맞춥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오른손 바늘 꽂으시고 그 밑에다가 앞쪽으로 왼쪽 바늘이 앞으로 나오게끔 바느질을 해주고, 약간 오른쪽을 내려주시고 왼쪽을 좀 올려주시면 바느질이 조금 더 이쁘게 사선으로 잘 나옵니다. 4cm를 남기고 그 부분까지 바느질을 하자고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멈추시면 되는데,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에치코트를 아직 안 한 부분들은 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이로 이렇게 하고, 요 사이로 요 바늘을 빼 올립니다. 사이로 바느질을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시고 그 다음에 매듭을 잘 그냥 묶지 마시고 한 5mm 정도 남겨 놓고 자르신 다음에 물로 이렇게 지져서 면하고 마주치도록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은 조금 보기가 흉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에치코트가 덮일 거니까 크게 문제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대편도 마저 바느질을 해줍니다. 자, 반대편도 이렇게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그러시면은 옆에다 보관을 하시고요. 이제 본판의 맨 윗부분을 먼저 바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판의 윗부분을 이렇게 잘 펼치시고 실을 한 번에 이 정도는 한 번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 길이의 2배 정도 되는 2배 반 정도 되는 길이를 일단은 하시고, 바늘에다가 실을 끼우십니다. 끼우고 작업을 하고, 첫 번째 구멍에다가 끼워줍니다. 그리고 반대편 바늘도 끼워주시고 매듭을 간편하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매듭을 짓고 이제 바느질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조금 잡아당겨 가면서 센터도 맞추고 바느질을 천천히 하시면, 요건 한 겹짜리 바느질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초보자의 경우는 이 실이 조금 길 때 꼬이기도 하고 또 옆에 걸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미리 보시면서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마지막만 살짝 힘준다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 겹이라 뒤쪽 안 보이는 쪽에서 가능하면 매듭을 맺고 불로 지지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땀 남았을 때, 보시다시피 한 땀 남았을 때 더 이상 가지 마시고 하나만 꽂아 주신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매듭을 묶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 실 매듭 묶듯이 그냥 매듭을 자연스럽게 지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 번에는 풀리기 때문에 반드시 2번 묶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잡아당겨도 또 이렇게 바느질들이 당겨져 오니까 어느 정도만 힘을 주신 다음에 쪽가위로 역시 한 5mm 정도 남기고 자른 다음에 여기서 건들지 마시고요. 바로 라이터로 이렇게 라인을 찢어 주시고 손으로 한번 눌러 주시면 됩니다. 손이 뜨거우실 것 같으면 라이터 끝이라도 이렇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윗부분은 또 이렇게 바느질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엣지 코트를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를 먼저 칠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엣지 코트를 바르는 법은 저희 유튜브 동영상 가가디에 부분적인 그 부품 설명하는 곳에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고 하시고 자세한 내용 거기서 보시고 하시고, 여기서는 빠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 엣지 코트를 바릅니다. 투명 엣지 코트는 종류가 여러 가지, 뭐 국산도 있고 또 이태리제 페니체도 있고 자르디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이태리의 자르디니라는 제품입니다. 제품마다 특징은 좀 있는데 자르디니는 조금 두껍게 발립니다. 그래서 두껍게 발리기 때문에 한 번만 바르면 보통 괜찮아지고요. 투명은 한 번만 바르고 페니치를 쓰시는 경우에는 좀 얇게 발리기 때문에 최소한 2번, 국산도 마찬가지로 2번 정도는 최소한 발라 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사용되는 양은 비슷할 거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한쪽 면을 먼저 해놓고요. 요 면은 다 마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바르도록 할 거고요. 요거 이제 그 몸판의 윗부분, 먼저 바느질을 끝낸 요 윗부분만 먼저 그 엣지 코트를 하겠습니다. 좌우측까지도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자, 바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좀 길게 발라주시는 연습을 하셔야 에러도 좀 덜 생기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연습은 항상 이렇게 길게 바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엣지 코트를 이쪽 안쪽은 안감 천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 천하고 가죽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 엣지 코트는 그 표면을, 단면을 잘 다듬는 역할도 하지만 또 두 소재가 잘 접착하게끔 해주는 역할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감을 하시는 경우에는 안감과 가죽이 잘 묻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 없는지 안쪽도 확인하시고 조금 흘러내린 부분이 있으면 손으로 닦아주시고요. 바깥에도 마찬가지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엣지 코트를 발라줍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 얘가 두 개가 붙지 않기 때문에 양쪽을 다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고, 잘 발라주시고, 한번 안쪽으로 한번 해주시고, 이제 돌려서 잡으시면서 반대편도 약간 밑으로 내려 잡으시고 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문진을 옆에다 대시고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시면은 약간 자리가 떠 있습니다. 이쪽으로 참 치워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거 손잡이의 반대면을 해야 되는데, 할 때는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먼저 요 끝에 쪽을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좀 너무 많이 바르면 또 밑으로 처지고 방울이 생기고 하니까 적정한 양을 잘 도포해 주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원래 하던 대로 길게 충분히 바르셔서 길게 엣지코트를 칠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바르고 났는데 말려보니까 좀 울퉁불퉁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면 샌드페이퍼를 이용해서 살짝 까주시면, 깨끗하게 까주시고 유색을 바르면 아주 매끄러운 형태의 엣지코트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다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명 엣지코트가 다 말랐으면 유색 엣지코트를 같은 방식으로 또 바르게 됩니다. 유색 엣지코트는 본인이 원하는 또 노란색하고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번에 이제 약간 브라운 톤이 살짝 들어가는 스타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코트를 잘 바르는 방법은 물론 이제 표면이 매끄럽게 하시는 것들을 좋아하신다면 조금 더 한번 유색을, 그러니까 투명 엣지코트를 칠하신 다음에 완전히 건조를 시키시고 가능하면은 전날 칠해 놓으시고 그 다음날 완전히 마르면 그때서 샌드페이퍼 한 600에서 1000방 사이 샌드페이퍼로 이쁘게 갈아주시고 칠을 하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옵니다. 漆판도 이렇게 바르고요. 이거 바닥에 닿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시고 또 반대편도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놓으실 때는 내려놓으실 때 이렇게 잡을 때도 두 개가 붙지 않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놓으실 때도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칠한 면이 바닥에 닿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놔주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엣지코트가 다 말랐으면 엣지코트 면에 옆면을 먼저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위쪽에서부터 밑으로 먼저 바느질을 해서 원통 형태로 먼저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하셨으면 면이 매끄러운 쪽을 위쪽으로 가능하시면 놓으시고 첫 번째 구멍에 바늘을 관통시키고 반대편도 첫 번째 구멍에 이렇게 관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실을 한 점 중앙 이렇게 같이 센터에 맞게끔 하신 다음에 하나의 바늘로 먼저 뒤쪽에서 나온 바늘을 앞쪽으로 한번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매듭이 젖습니다. 한 번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해주세요. 두 번 정도 매듭을 시작하는 것을 잘 져주시고 그 다음에 통과시키신 다음에 결국 세 번이 되겠죠? 세 번을 통과시키고 나서 여기서부터 같이 바느질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와 여기 첫 번째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오른손을 안쪽으로 넣어서 뭐 보시면서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안 보고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서 굳이 쳐다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속도가 좀 느리긴 한데 첫 번째 구멍은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을 보시고 잘 보이게끔 구멍을 맞춰서 바느질을 합니다.
바느질을 뭐 아주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좀 꽉꽉 맞게끔 다음번 바느질을 또 하고, 안 보고 빼시고, 조금 이제 뭐 잡기가, 요거는 뭐 포니로 잡아서 하시기가 조금 뭐 하니까 직접 하시는 연습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느질을 해서 내려갑니다. 첫 번째 여기다 맞춰서 시작을 한 이유는 밑에서부터 할 수 있는데 하시다 보면은 약간 길이의 차이가 생겨서 요 면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가능하면 위에를 먼저 맞춰서 같이 바느질을 내려가시는 방법이 제품의 그 품질을 좀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마지막 바늘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땀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한 땀 마지막 땀엔 안으로 넣으시고 안쪽에서 두 개를 묶습니다. 자, 한 번 묶으면 안 되고요. 나일론이나 뭐 폴리도 마찬가지로 두 번을 묶으시고 좀 힘을 주시고 살짝 당기면서 한 5mm 정도 당기고 절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절단이 되는데, 이렇게 절단이 된 다음에 요 실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져서 이렇게 눌러 주시면 이 자체가 그냥 매듭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 밑판하고 몸판을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뒤집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꼬매놓은 것을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을 때는 과감하게 빨리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좀 구겨지더라도 나중에 사용하면서 다 펴지게 되니까 괜찮습니다. 같은 안감이면 같은 안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놓고 바느질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끝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길이가.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나눠서 어느 정도 이제 바느질하기 편한 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이제 마지막 아까 조여놨던 그 부분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5mm가 내려왔기 때문에 얘도 5mm 안쪽으로 들어온 방식으로 이렇게 아웃스티칭 방식으로 바느질을 해 나갈 겁니다. 그냥 천천히 대신 여기는 나중에 뒤집을 거를 예상하셔서 그 한 땀 한 땀을 맞추셔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진행을 해 주시면서 실은 좀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꼬맸던 실을 그 바느질에 비해서 조금 세게 이렇게 센터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을 잡고 바느질을 한 다음에 이렇게 꼭 조여주시는 방식으로 하나씩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만들고 나서도 그 뒤집어서 사용할 때 실밥이 보이지 않고 깨끗한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여주고 하실 때 이 바늘을 이렇게 콱콱 잡아당기지 마시고 반드시 실을 잡아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그 새들 스티치에 하는 바늘 매듭은 상당히 그 약합니다. 살짝 걸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잡아당기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실이 끊어지게 돼서 엉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실을 잡아당기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고 이렇게 실을 꼭 잡아당기시고 다시 또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데요. 자꾸 조금 진행하시면 편하게 바느질이 됩니다. 바느질이 하나씩 순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건너뛰거나 혹은 또 한 군데 중복이 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조심해서 계속 바느질을 해줍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잘 안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구멍의 위치가 조금 한쪽은 라운드고 한쪽은 직선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살짝 얼르면 다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너무
강제로 하지 마시고 하나를 만약에 강제로 잘못 뚫으시면 나머지도 계속 그렇게 힘들게 바느질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바느질은 구멍에 잘 맞을 때까지 살짝 얼러 보시고, 그리고 반대편도 거기에 잘 맞춰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한 땀 한 땀 요 라운드가 다 돌아갈 때까지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안쪽이 조금 쪼그라들기 때문에 바늘이 조금 안쪽은 좁아지고 바깥쪽은 좀 넓어집니다. 그거 예상하셔서 일직선상에서 바느질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꼭 조여가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이상 없이 바느질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이제 됐습니다. 여기도 지금 마지막을 맞추느라고 약간 불편해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뒤집었을 때는 별 큰 문제는 안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 묶어줍니다. 두 번을 묶어주고 마찬가지로 가위로 자르고 불로 라이터로 찢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판 조립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밑판에서 이 마무리된 부분을 에치코트로 또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쓰시면은 요 주위가 안감들이 보풀어기가 일거나 가죽에 부스러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에치코트를 두툼하게 좀 발라줍니다. 그래서 두 개씩 된 데를 자연스럽게 그냥 뭐 아주 잘 바를 필요 없지만은 골고루는 발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 줍니다. 자, 이제 투명 에치코트가 다 말랐으면 그 다음 유색 에치코트를 같은 방법으로 또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바르셨으면 이번에는 굳이 밑으로 흘러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로 놓고 건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잠깐 치워 놓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앞에 끈에 쪼가리로 만들어 놓은 거에 에치코트를 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요 에치코트를 사면에다가 다 발라 놓으시고, 뭐 한꺼번에 만들고 하셔도 되는데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한 번에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해 놓으시기 부탁드리고, 먼저 투명을 발라 놓고요. 그 다음에 유색으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제 에치코트가 말랐으니까 요 빨간색으로 노란색에 사용을 할 겁니다. 포인트, 저희 같은 경우에 요걸 포인트 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에치코트 색깔도 가죽 색깔하고 같은 가방 가죽의 색깔과 같은 노란색으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칠하시면 될 겁니다. 5mm 되는 지점 여기와 요 밑에는 약 10mm 정도 되는 지점 이렇게 사선으로 놓고 잘 맞춰 놓고 이렇게 목타를 칩니다. 이렇게 목타를 치고 요 가방이 이제 다 되면 뒤집을 거거든요. 뒤집어서 손잡이를 달고 난 다음에 조일 수 있는 가죽끈을 설치할 건데, 그 끈을 요 사이에 넣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조종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먼저 바느질을 먼저 하고 가죽끈을 넣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가죽끈 넣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다 해놓고 가죽끈을 넣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꼬매는 방법도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말랐다고 하면, 이제 다 말랐네요. 다 말랐으니까 얘를 이제 다시 뒤집겠습니다. 가방을 뒤집을 때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거 찌그러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가죽을 좀 연질의 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판은 좀 빼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조금 이렇게 라인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새로 만드는 가방들은 새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형태가 맞게끔 이렇게 제작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고 형태를 만져서 밑판의 형태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래 만들어 두었던 요 핸들을 여기다 이제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좌우측으로 붙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이 있는 부분을 앞으로 놓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피스가 한 장짜리라서 여기 하나만 생기는데 피스가 두 장짜리 같으면 손잡이는 여기다 대시고 앞뒤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혹은 나는 이런 라인이 있는 게 더 싫다 그러면 뒤집어서 반대편을 앞쪽으로 쓰셔도 됩니다. 앞편은 앞쪽을 만들면 그 다음에 꼬리는 이 고정 가죽은 앞쪽에다가 항상 하기 때문에 요걸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요 모양이 앞이 될 수도 있고 요 모양이 앞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모양대로 먼저 붙여 보겠습니다. 요 보시면 요 그 중간에 한쪽으로 4개씩 있는데 세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다가 40mm 정도를 센터에서 40mm 정도를 밑으로 이 손잡이를 먼저 본드로 붙이게 됩니다. 먼저 위치를 잡아 놓고요. 바닥편 뒷면 쪽에 본드를 한 약 4mm 정도, 4cm 정도를 살짝 이제 많이 바르지 마시고 바릅니다. 양쪽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먼저 가죽면 쪽에다가 붙이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쪽을 앞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다가 센터에다가 이걸 붙이게 됩니다. 4cm 정도 붙이게 되는데요. 센터를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4cm 정도, 길이가 4cm 정도 되게끔 붙이고 좌우 요 훅에서 거리도 센터에다 조금 맞춰서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이셨으면 이렇게 보고 직각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보시고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살짝 붙여 놓고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4cm가 먼저 나오도록 하고요. 여기서 센터에 맞춰서 손잡이가 이게 삐뚤어지지 않게 요렇게 놓고 살짝 붙여놓고 형태를 본 다음에 너무 많이 찌그러지거나 그러지 않게끔 여기다가 본드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붙이고 요 이제 코르크판을 밑에다 대시고 요 손잡이에 이렇게 구멍이 뚫렸던 목타 구멍이 뚫렸던 것 중에서 위쪽에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의 윗선 바느질선부터 그 정도하고 중복되는 것보다 조금 밑으로 해서 마름선 곳으로 목타 방향과 같이 이렇게 구멍을 내줍니다.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는데 옆으로 휘지 마시고 이렇게 직각으로 위에서부터 똑바로 들어가 줘야지 나중에 반대편에 안쪽에도 바느질선이 생깁니다. 그때 보기 흉하지 않게 이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뚫었으면 이제 코르크판을 치워 놓으시고 이제 하나씩 바느질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요 부분만 바느질을 할 거기 때문에 어딘가는 내 쪽으로 당기거나 밀거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한쪽은 좀 밀어준다 생각하고 한쪽은 요 위쪽을 선택해서 바느질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요 부분만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나중에 가방을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자꾸 이렇게 제껴지고 삐지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러니까 2번 이렇게 바느질하고 중심을 맞춘 다음에 다시 원래 끼웠던 윗부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2번 바느질을 해주고 다시 차근차근 하나씩 구멍이 뚫린 대로 바느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방향이 거꾸로 간다 하더라도 바늘의 방향은 항상 일정하게 왼쪽이 앞으로 가거나 오른쪽이 앞으로 가거나 하셨다면 그 방향을 계속 지켜주시는 게 바늘 하나를
하나만 뒤로 보내세요. 뒤로 보내셔서 안쪽에서 이렇게 같이 잡아당기고 천천히 여기다가 매듭을 묶으셔야 됩니다. 매듭을 2번 묶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묶어 주시고, 그 다음에 쪽가위로 한 5mm 정도 남기고, 이 부분을 5mm 정도 남기고 자르시면 됩니다. 건들지 마시고 라이터로 방향이 항상 이렇게 좀 밑으로 가게끔 해서 실을 지지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느질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바느질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임 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별도로 만들지 마시고 인터넷 같은 데에서 지금 가죽공예 쪽에서 한 4mm 정도 되는 인조 가죽끈입니다. 그 끈을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하시고, 한 4, 5mm 정도, 한 5mm 정도 되는 끈을 직접 만드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방법은 내가 앞면으로 사용하는 부위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삥 둘러서 빼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작한 곳에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자,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꽉 조였을 때, 이렇게 조였을 때 이 조이고 남은 끈들이 바닥에서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게 요 정도 바닥과 비슷한 상태로 자르시고 그 다음에 한 번씩 풀리지 않도록, 근데 이게 인조 가죽 끈이라서 꼬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풀리지 않게 잘 끝쪽으로 매듭을 잘 줘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주시고, 이렇게 매듭을 져놓으면 이쪽으로 나중에 안 빠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잠금 가죽을 만들어 놓은 거에도 거기서 빠지지 않게 되고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짓고 매듭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만들어 놓은 요 고리를 쓰는 방법입니다. 고리를 쓰는 방법은 아까 먼저 만들어서 매듭을 묶기 전에 2개를 사이로 빼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2개를 붙잡고 2개를 이렇게 붙잡아 놓고 바느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위에가 넓고 밑에는 좁아지게 바느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존에 썼던 바늘 중에서 먼저 바늘 하나를 꽂습니다. 꽂아 놓고 이렇게 해서 중간을 빼시고, 밑으로 그냥 바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하나 정도는 위쪽으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가방에 요 부분 하듯이 바늘을 하나 넣어서 그 사이로 빼서, 그 다음에 바늘을 실의 위쪽으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묶어줍니다. 한 번 하시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2번 하셔도 됩니다. 한 번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2번 하는 게 좀 낫겠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쪽이 풀려나가는 것을 꼭 고정시키고 풀려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바느질의 방향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엇갈려서 그냥 이쪽으로 나온 바늘을 한 바퀴 돌리는 거죠. 실만 돌리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 다시 한번 하나를 반대쪽 걸로 돌려주십시오. 반대로 돌려서 실밥이 위를 가게, 가지런하게 되게 한 다음에, 여기 그 마지막 마무리는 그냥 한 3mm에서 4mm 정도만 실밥을 내시고, 그다음에 묶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살짝 찢어서 이런 식으로 살짝 찢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거의 표시 안 나고 매듭을
뭐 지져서 하는 매듭이니까 지져서 매듭을 내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겨 보시면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성용 미니 버킷백을 완성해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